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아직도 구독 안 눌러본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은 알림 설정도 해두시라 당부드립니다. 조만간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너무 모르면 제가 섭섭해지니까 알림 설정 되어 있나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옵터스 네트워크 불통사고 이후 의회 청문회에도 출석하기도 하였던 옵터스 CEO 켈리 베이어 로즈마린이 어제 전격적으로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자진 사퇴한 것인데 함께 발표가 된, 그러니까 이게 지가 발표했다기보다는 모 회사인 싱텔에서 발표를 한 성명서인데, 이 공식 성명서에는 여지껏 옵터스 대빵으로 일하는 것이 큰 영광이었다면서 시기가 그닥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옵터스의 미래를 위하여 지금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을 당시 한 의원이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시기가 아니라고 모호한 대답을 하였는데, 주말에 뭔 일이 있었는지 진짜 전격적으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청문회에서는 왜 이런 사고가 터졌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문이 던져졌는데, 켈리는 시종일관 옵터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싱가포르의 모회사인 싱텔의 잘못이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전에 이번 사고가 터지고 나서 대응하는 것도 아무런 감정 없이, 영혼이라고는 1도 없이 사과를 하는 등 이건 무슨 기계인가 싶을 정도 대응으로 일관을 하였는데, 이런 태도가 청문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어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청문회장을 오가면서 호주에서는 진짜 보기 드문 경찰과 의회 경비원들을 동원한 인의 장막으로 질문을 하려고 모여든 기자들을 아예 막아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작년에 옵터스가 고객 정보 대부분을 해커한테 뺏겨서 여권을 다시 발급한 해 만에, 운전면허증 다시 발급한 해 만에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도 옵터스는 고객들에 대한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지들은 잘못이 없는 양 그렇게 계속 자세를 취하였고, 정부의 도움을 계속 바라는 태도를 보여서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선에서 알아서 끝낼 수 있는 일을, 아니 옵터스 CEO까지 맡겨놨으면 이 정도는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뭔 모회사인 싱텔 핑계를 대고 그러나 싶었을 거고, 그러니까 싱텔에서 자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이야기한 성명서도 켈리가 직접 어디다가 전달한 것도 아니고 이미 싱텔 본사에 전달이 되어 있었고, 시간을 봐서 싱텔이 직접 공개했다고 합니다. 여튼 켈리는 1년 반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고, 후임으로는 예전에 뉴사우스웨일즈 총리를 하다가 남자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사임을 했던 발음도 어려운 도전해보겠습니다. 글라디스 벨레지클리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로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난주에 발표된 빅토리아주의 코비드-19 모니터링 자료의 내용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코비드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의 숫자는 하루 평균 317명으로 그 전주 하루 평균 321명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 6월에 한번 피크가 있었는데 그때와 비교하여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중환자실 ICU에 들어간 환자의 숫자는 그 전주 12명에서 이번 주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수도 실효조사에서는 코비드 검출 숫자가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코비드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 28일간 126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확산세는 연말까지 이어져서 12월 말이면 정점을 칠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주변에 코비드에 걸리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걸 느낍니다. 약속했던 사람이 약속을 어기게 되고 함께 하기로 했던 사람이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노인시설의 코비드 환자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다는데, 지난 주말 통계에 보면 빅토리아주에만 106개의 노인시설에 환자가 64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빅토리아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안 그래도 서호주 경우는 어제부터
병원을 방문한 환자나 문병객이나 뭐 누구나 됐든 간에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했답니다. 고위험 지역이라고 분류가 되면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고 하는데, 병원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잘라 놓고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냥 전체 다 적용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빅토리아주는 다른 주에 비해서 코비드에 대한 정보 제공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예전에 한창 자료 제공하던 웹사이트 다시 가보면 요즘 코비드 상황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다 지워진 기억을 다시 이래 되뇌어 봤자 당시 얼마나 정부가 관리 못해서 개판을 쳤는지, 그때 뭐 잘했다 싶은 정부는 별로 없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봐도 이건 뭐 빅토리아주 정부가 제일 개판이었으니까 빅토리아 주정부 차원에서 다시 일깨워 주기는 싫은 것은 제가 알겠는데, 이러다가 또 무슨 변 당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계속 숨기기로 해도 되나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뭐 오늘 아침 몇몇 언론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퍼지고 있는 코비드19 변종 피롤라, 요번에 이제 변종이 피롤라라는 이름이라는데, 하여튼 얘한테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백신 접종을 조만간에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 헤럴드 선에서 나온 기사 때문에 제가 이걸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닭살이 좀 돋긴 했거든요. 요즘 사망자 숫자나 환자 숫자나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확산세를 그때 그 인간, 그 다니엘 앤드류스라는 인간, 빅토리아주 총리했던 그 인간, 빅토리아주 총리로 있을 당시 대입해서 보면 우리는 이미 마스크는 의무 착용을 하고 있을 것이고 록다운은 실시되고 있을 것이며 우리는 외출을 하루에 한 번만 할 수 있고 집 밖으로 5km 이상 이동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어우, 닭살 돋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빅토리아 주정부가 우리들 모두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정보를 일부러 감추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끔찍하네요. 빅토리아주에서 지지난주부터 시작한 컨테이너 디포짓 스킴, 한국말로 하자면 일회용 용기 보증금 제도, 뭐 그렇게 될 텐데, 음료수 주로 이제 음료수 병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병이나 캔 같은 거, 그런 거 가져다 주면 개당 10센트씩 주는 거를 하여튼 2주 전부터 하고 있는데, 시작하기 전부터 몇몇 문제가 감지되었고 현재까지도 뭐 소소하게 문제는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 빅토리아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민들 수준이 정부 수준보다 더 높아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첫 번째 2주 만에 용기를 반납한 사람들에게 돌려준 보증금이 무려 2.1 밀리언 달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거된 용기가 2,100만 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그런 거 반납 안 하고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는 인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하면 진짜 우리들 중 몇몇은 엄청 부지런하구나 싶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거 발표되기 몇 달 전에 캔이나 플라스틱 병을 이용하는 음료를 만드는 생산자들은 소비자 판매가 상승을 우려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판매가가 올라가서 물가가 더 올라간다 뭐 이런 걱정이었는데, 실제로 코카콜라가 일반 매장에 납품하는 가격을 박스당 2, 3불씩 인상하여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방송사에 전화를 한 매장 운영자는 손님이 음료를 구입해서 가버리는데, 그리고선 빈 용기를 다시 반납해 주지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판매가를 올려야 하지 않겠냐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져다 준다고 해도 거기서 또 뭐 10센트를 자기한테 달라고 할 거고, 그러면 뭐 계산도 복잡해지고 일도 많아지고 이래저래 고생이니까 그냥 그 손님들한테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콜라를 잘 마시지도 않지만 혹 마신다고 해도 그냥 대용량으로 마셔야겠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정보이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콜라는 펩시 맥스입니다. 슈퍼마켓이 자율 계산대로 전환하면서 자율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거나 아니면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매장 내 절도가 늘고 있고, 슈퍼마켓들은 이를 방지하고자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자율 계산대 자체를 없애거나 느리지 않는 추세로 돌아선 것 같다, 이런 기사도 제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콜스가 영업시간 외에 조용한 밤 시간에 뭐 새벽이 됐건 매장에 침입하여서 도둑질하는 인간들을 대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름하여서 도난 방지 안개, 그러니까
엔티 세프트 포그 뭐 그런 건데, 이게 작동이 되면 계산대 쪽을 중심으로 매장의 안개가 자욱하게 퍼집니다. 그 게임 펍지에 보면 연막탄 터지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인데, 그러면 시야가 완전히 막혀버려 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감이 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주로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 보석 매장 이런 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콜스가 이제 이런 보안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지들 물건 도둑 맞는 거 싫으니까 당연히 해도 되는 장치이긴 할 텐데, 문제는 손님이 많이 있을 때 이것이 오작동 일으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손님이 막 붐비는 시간에 펑 소리 나면서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퍼지면 뭐 냄새는 따로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뭔가 화재 사고로 오인하기 십상이고, 그렇게 되면 패닉에 빠진 손님이 이리저리 뛰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 그림은 진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이거 그런 상황에 대비는 되어 있나 싶습니다. 실제로 그 멜번의 클레이튼에 있는 콜스 매장에서 매장 운영 시간에 안개가 터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손님이 적은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서 큰 혼란은 없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게 뭔지 모르는 손님들이 이걸 촬영해서 SNS에 올렸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도둑놈 퇴치를 위한 장치다 이런 설명을 막 이제 붙여주니까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막 안개 퍼지고 있는 와중에 혼란에 빠졌을 손님들한테 거기 직원들이 따로 설명도 안 해줬다는 건데, 이거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연기는 흡입하여도 인체에 무해한 것이라고는 하는데, 이거 붐빌 때 터지면 누가 봐도 불난 것 같은데 상당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뭐 이거 웬 떡이냐 그러면서 열나 비싼 거 막 주워 먹는 인간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려면 딱 그 순간에 그 앞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만약 고양이 밥 하는데 딱 앞에 섰는데 안개 탁 터지면.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이나 뭐 아니면 다음 주 언제 시험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한 30분 해보려고 하는데, 내용은 부동산 관련된 것일 텐데 이게 내용 전달이 제대로 될지도 모르고 해서 자신은 뭐 아직까지 딱히 없습니다. 그래도 뭐 해봐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혹 하게 되면 들어와서 인사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